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췌장 생리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건강 강의를 한번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찾아서 살펴보십시오. 오늘은 췌장 회복 식이요법, 그러니까 회복하면은 무슨 병을 앓은가 보죠. 그러니까 췌장염이라든지 급성 혹은 만성, 그 다음에 췌장암, 그 다음에 이 당의 신진대사가 안 좋아서 저혈당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또 당뇨 환자가 당이 높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췌장암. 요즘은 췌장암의 입역률이 대단히 높아서 췌장암은 진단 붙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진단을 받을 때는 이미 암이 다른 데로 퍼졌거나 췌장 안에만 한계되어 있는 암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암의 종류는 칼시노마, 그러니까는 피부암이라든가 점막계통의 암이라든가 이런 선장기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칼시노마입니다. 종류가. 그런 거에 속하고 또 이 췌장이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췌장암은 진단받으면서 길면 6개월에 선언을 받고 그 안에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치료를 하실 때에 나는 췌장암을 진단받고 지금 3년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또 이런 반가운 소식을 말하시는 분도 있죠. 어쨌든 이 췌장 회복을 위한 식이요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선 다시 복습을 좀 해보면요, 췌장에는 두 종류의 분비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분비, 엔도크린, 선장기가 분비하는 혈액으로 그 호르몬 계통의 분비가 들어가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고, 또 외분비는 소화기,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것이죠. 왜 소화효소가 외분비인 거냐?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의 구강으로부터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의미에서는 우리의 몸 안이 아니고 몸 밖입니다. 놀라셨죠? 우리 한복에 고름이 있죠? 고름이 있는데 그 고름을 꼬매셔가지고 이렇게 그 뒤집으실 때 보면은요, 안자락이 지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뒤집어야 이제 고름을 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안과 밖이 이렇게 된다 이러셔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100% 소독된 음식을 먹지 않고 혈관 주사는 100% 소독이 된 액체를 주사를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아하, 그렇구나. 이 길다란 할로, 관이 중간에 이런 형태로 위의 형태로도 나와 있고 소장의 형태로 아주 길고 곱실곱실한가 하면은 또 대장은 조금 넓고 뭐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그 소화기 안은 우리 몸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밖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소화효소가 그래서 외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그런 것은 지난번에 강의한 데를 다시 좀 자세히 보시고 다시 아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췌장을 회복시켜서 건강한 상태로 꼭 만들어 놔야 합니다. 췌장은 일을 못하면은 우리의 생명이 유지를 못합니다. 생명이 보존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췌장이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췌장 회복을 위한 식이요법에서 첫째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모든 종류의 설탕을, 당분을 완전히 식사에서 제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설탕에 인이 백였건 말았건 관계가 없습니다. 설탕을 뒤로 감추고 꿀을 쓰시고 꿀을 또 쓰다가 어떤 시럽을 쓰시고 이러는데 아니요. 췌장 회복을 위한 식이요법에서는 모든 종류의 당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정제한 흰설탕, 또 흑설탕, 생설탕, 말하자면 건강식을 한다는 사람들이 터비나더 슈가에 아주 목숨을 맨 것처럼 터비나더 슈가는 괜찮은 줄 알고 쓰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리고 꿀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과당인 프럭토즈도 물론 안 되고 모든 종류의 시럽, 메이플 시럽, 그 다음에 몰라세스, 그 다음에는 조청이 있죠. 네, 그런 시럽도 안 되고요. 잼이나 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탕이 많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젤로를 만들 적에도 설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어떤 당분이 안 되느냐? 후식으로 만드는 파이, 케이크, 그 다음에 달게 한 모든 후식 종류들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그 테이스트 버, 이 맛을 어디에 중독이 되어 있느냐면 당분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후식을 꼭 먹어야만 되겠다 하면은 여러분이 집에서 만드셔야 되겠죠. 설탕 종류를 일절 넣지 말고 섬유질이 적당히 있는 천연의 물질을 가지고 섭섭지 않게 후식을 할 수 있도록 입가심좀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모든 우유, 그 다음에 이것들의 제품 하면은 첫째가 치즈입니다. 치즈, 그 다음에 요거트, 그 다음에 많은 쿠키 종류나 과자 종류 이런 데에 그 우유가 들어가 있죠. 이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한 그 당분 종류가 아니 되는 것은 췌장이 하는 막중한 부담이 인슐린과 그루카곤을 분비함으로써 당이 높으면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당을 낮춰주고 당이 낮아지면 그루카곤이 분비되어서 당을 올려줘서 혈당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시소 게임을 하지도 않고 안정되어 있게 만들어주는 일을 췌장이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유와 그 제품 그리고 계란까지도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우유로 인하여 과민성 체질이 알러지로 우유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서 이 항체 때문에 생기는 자가 면역 증세, autoimmune disorder.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루푸스, 그것도 자가 면역 증세를 바탕으로 수반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도 그렇고요. 또 제가 이거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데요. 졸그랜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SJO, 네, 솔젠이라고도 하고 졸젠이라고도 하고 참 그 발음이 저는 아직도 잘 못합니다. 어쨌든 이런 신드롬으로서 모든 글랜드, 선장기를 침범하는 자가 면역 증세가 있는데 이것이 예외 없이 많은 분들에게 췌장도 선장기이기 때문에 침범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눈에 눈물샘 그거까지 침범해서 눈이 바짝 말라서 눈이 빡빡해서 눈물을 넣고 지내시게 되고 또 이 타액, 입이 항상 마르시는 분 타액에도 분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항상 입이 마르시고 모든 적고 큰 선장기를 침범하는 증후군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그 췌장도 하면은 멀쩡하다가 갑자기 재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가 면역 증세의 중요한 것은
우유, 그 다음에 우유 제품들, 여러 종류의 치즈를 인해서 우유가 들어간 그 우유에 있는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 몸을 가서 싸워서 세포를 손상을 입히고 생성을 파괴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학설이 있는데요. Type 1 Juvenile Diabetes요. 네, 어린아이가 인슐린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는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그래가지고는 겨우 컨트롤해주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성인 당뇨가 아닌 그런 당뇨가 있죠. 이것도 어렸을 때 우유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에 있는 루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혈당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알러지, 과민성이 있으신 분에겐 그렇기 때문에 이 우유, 계란 그것들의 제품을 1년간을 삼가셔야 됩니다. 그 후에 한 일주일을 넣고 하나씩 챌린지를 해서 괜찮은 것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날 정제 식품이요. 전곡도 깎고 해서 균형 잡힌 영양가를 다 제거하고는 속에 있는 전분만 먹도록 흰쌀, 흰 밀가루 이런 것들은 대단히 췌장에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의 내분비로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아주 혹사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흰빵, 크래커, 솔틴스 이것도 크래커 종류죠. 그 다음에 마카로니, 네? 스파게티, 그 다음에 흰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아주 농축된 전분이고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신진대사를 할 때 필요한 광물질이라든가 비타민 중에서도 특별히 비타민 B1, 다이아민이죠. 이것이 없고 또 아주 중성 광물질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신진대사에서 짝을 잃고 늘 완전한 신진대사, 미토콘드리아가 그 열을 에너지를 생산해낼 때에 완전 연소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가 하면은 물론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소화기에서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이 정제한 흰쌀, 흰밀가루 이거는 설탕이나 다름없이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한꺼번에 2시간 안에 흡수가 쫙 되니까 뭐가 높아질 것 같으십니까? 당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또 췌장을 그냥 힘차게 자극하면서 빨리 인슐린을 분비하라고 해서 혈중의 인슐린이 증가하면서 그냥 그 당을 글라이코젠으로서 간에 저장을 하든지 아니면 근육에 저장을 하든지 빨리 정상치 영역으로 끌어내리느라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췌장입니다. 이렇게 췌장을 혹사시키기 때문에 설탕 먹지 않게 정제 식품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흰밥, 그 혀끝에 나긋나긋한 밥에 인이 배긴 우리는 좀처럼 다시 그 껄끄러고 뻣뻣한 전곡의 습관을 들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대단히 많아요. 그 다음에 아주 extremely 대단히 단 과일들. 어떤 과일이 그렇게도 타냐? 말린 과실입니다. 말린 과실이요. 아니면 캐닝한 과실이요. 과실을 캐닝할 때 꼭 설탕을 소금처럼 뿌려가면서 재가지고 저장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시럽이라든가 그 과일이 이미 단 과일을 또 설탕으로 쟀기 때문에 너무 달고요. 그 다음에 말린 과일 중에서 레이즌,
그 다음에 데이츠, 미국 대추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무화과, 이런 것들은 대단히 답니다. 저는 이런 단 것을 먹으면 한 대여섯 시간 후에 저혈당증이 오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건강 개혁을 해서 이런 것을 안 먹고 모든 단 것을 제거하고 통곡식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는 지가 거의 30년이 됐는데요. 얼마 전에도 제가 무화과를 먹었더니 한 대여섯 시간 후에 저혈당증이 왔고, 그 다음에 바나나를 먹으면 아직도 예외 없이 한 대여섯 시간 후에는 저혈당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못 먹죠. 제가 체중을 좀 늘리기 위해서 바나나를 먹고 싶지만 바나나는 굉장히 단 과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농축된 그 과일을 그 단 것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1년 후에 하나씩 한 일주일씩 가끔 이렇게 해봐서 괜찮으면 아주 조금 곁들이는 그런 것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라든가 워터멜론 여러분 아주 시원하고 차갑고 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당분이 엄청 많아서 이렇게 단 과일의 계열의 리스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나나, 수박, 그 다음에 맹고, 그 다음에 고구마, 이런 것은 굉장히 단 과일에 들어가고, 포도, 예외 없이 포도가 또 단 과일에 들어갔죠. 이런 것들은 췌장을 보호하는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에게는 당분간 밀어놓고, 그러면 달지 않은 과일 뭐가 있나 하면은 파파야 같은 거는요, 저는 파파야는 잘 먹습니다. 달지도 않으면서 효소가 잔뜩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소화력도 돋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췌장은 뭐를 싫어하느냐면요, 모든 종류의 케미칼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이 케미칼에 노출이 되는가 하면은요, 물론 물오염, 땅오염, 공기오염, 음식오염, 오염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오염, 네, 집 안에도요, 예, 공기 정화를 위해서 또 냄새를 없애기 때문에 디오도란트, 약간의 그 향이 들어간 그런 것도 그것도 다 케미칼이거든요. 그 다음에 로션 같은 것도 케미칼 들어가고, 화장품에도 케미칼 들어가고, 머리에 스프레이도 그렇고 케미칼 안 들어간 게 거의 없죠. 그런가 하면 그것도 또 마다고, 또 우리가 무슨 케미칼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노출하는 줄 아십니까? 카페인, 네? 그 다음에 니코틴, 담배, 그 다음에 알코올, 이런 모든 해로운 것들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쁜 습관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노출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카페인은 커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차에도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초콜릿에도 있죠. 또 빨간 고기에도 있죠. 네, 이것은 지금요,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일단 배제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특히 자가 면역 증세로서 어떤 질병으로 만성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동물성 단백질을 모두 끊으시고, 그리고 또 식물성에서도 이런 것을 다 점검을 하시면은 재발을 안 하고 리미션이 온 다음에 다시 릴랩스, 재발하는 경우가 없이 수년간, 2, 3년이 아니라 수년간을 별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며 식이요법을 철두철미하게 할 때에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술, 담배, 카페인 종류들, 그 다음에 특히 빨간 고기 종류, 그 다음에 이런 케미칼, 이런 것들의 노출을 막으시고, 왜냐하면 간이 케미칼을
해독을 시킵니다. 하지만 피곤한 간이 밀려오는 모든 케미칼을 다 해독을 못 시킵니다. 과일 하나를 보세요. 야채보다 과실이 훨씬 더 케미칼이 많이 노출되어서 우리가 먹게 됩니다. 뭐 껍질을 까고 뭐 다 한다고 그래도 역시 몸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스티사이드, 펀지사이드, 그러니까 곰팡이를 죽이는 펀지사이드, 그 다음에 모든 인섹트 종류들을 제거하는 페스티사이드, 이런 것들을 쓰지 않으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보기 좋고 잘생긴 과일을 우리 식탁에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소프트 드링크요. 그거는 질이 좋은 과일 주스를 포함해서 췌장에는 나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 드링크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케미칼 향료가 들어가서 맛을 냈죠. 그 다음에 당분이 들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과일 주스는 섬유질을 다 뽑아버린 농축된 당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광물질, 비타민 종류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분이 갑자기 당이 올라가면은 췌장이 빨간 신호가 적신호가 오면서 이멀전시 콜을 받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을 소생시키려는 목적으로 여러분이 특별한 식이요법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닙니다. 이 췌장은 케미칼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럼 우선 어떤 케미칼을 제일 싫어하느냐?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부절제함으로써 여러분이 인백여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알코올이죠. 그 다음에는 카페인, 그 다음엔 니코틴. 이 술과 담배와 커피, 이것은 아주 췌장이 무척 싫어합니다. 간이 해독을 시켜야 되는데 간도 오늘날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밤에 주무시기를 합니까? 식사를 제 시간에 해주기를 합니까? 간이 오늘날 우리가 피곤하다 하는 거는 간이 피곤해서 우리가 피곤한 겁니다.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 없으시죠? 그 말은 간이 피곤해서 이 밀려오는 케미칼을 다 해독을 못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있죠. 홍차에도 카페인이 있죠. 빨간 고기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오염을 여러분들이 아주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물오염, 공기오염, 땅오염, 뭐 오염.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음식이 가장 많이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보세요. 야채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과일에다 대면은. 과일이 펀지사이드나 페스티사이드나 그런 그 스프레이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잘생기고 좋은 과일이 어떻게 우리 식탁까지 옵니까? 그래서 간이 그런 약품을 다 해독을 시켜줘야 되는데 간도 피곤해요. 그러니까는 간도 피곤해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거는 제가 이미 강의해놓은 실레마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리뷰를 하십시오. 실레마린이 간을 도와서 모든 밀려오는 케미칼을 상당히 많이 해독을 시켜주기 때문에 엘러지 증세라든가 그 케미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자가 면역 증세라든가 이런 그 섬세한 장기에 선장기에 이런 문제들이 무척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야채 같은 거 잎사귀 야채 집에서 재배하지 못하고 슈퍼마켓에서 사다 잡수실 것 같으면은 물에다가 소킹을 해서 한두 시간 안에 한 두세 차례 헹궈내고 해서 미리 깨끗이 씻어서 냉장고에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담아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잡수실 수 있도록 해야지 금방 풀어서 다듬어서 씻어서 아니요. 왜냐하면은 그 썩지 말라는 스프레이를 했기 때문에 밭에서 나온 거는요 한 3, 4일이면 다 썩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사오는 건요 3, 4주가 지나도 썩질 않고 그 약품이 채 가지 못한 스팟만 이렇게 썩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많은 그 케미칼에 노출이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이 단과실입니다. 예, 아닙니다. 소프트 드링크. 이 소프트 드링크. 그 다음에 이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의 그 당분도 췌장은 그 이멀전시 시그널을 받고 놀래가지고 높은 당을 내려야 되고 인슐린이 그 다음에 높은 당을 내리다가 너무 정상 밑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바로 저혈당입니다. 그러면 또 글루카곤이 행차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과일 주스보다는 whole fruit 과일 전체를 잡수시면서 섬유질을 같이 잡수시는 게 좋고요. 모든 소프트 드링크는 케미칼도 들어갔고 향료도 들어갔고 또 당분으로 단맛을 냈고요. 그 다음에 그 당분의 그 서브스티튜트가 있죠. 예, 그것이 당보다 더 해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일종의 케미칼 종류니까요. 그 다음에 이 췌장에 하는 일은요, 모든 신경이 무선 전신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 췌장에서 이제 모든 분비물이 이제 나갈 때에도 그 카먼 덕트라는 관에서 담즙이 나오는 관과 합해서 나가면서 그 관에서 시크리틴이라는 것이 분비되어서 그것이 다 시그널을 주고받으면서 다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파이시 자극성 조미료는요, 신경세포를 무척 낡게 만듭니다. 물론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점막이 건강하지 않아서 만성염증으로 흐르는 그런 거 말고도 신경계통을 굉장히 혹사시키고 신경계통이 낡아서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 자극성 조미료입니다. 제가 그 컨디멘트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네gar 식초, 어떠한 식초든지 식초는 기름때를 닦아내는 유익 하나를 들여다보시고 그거를 사용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버퍼 시스템에 있어서 완충 작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 폐, 간, 그 다음에 신장 이 셋이 일을 하는데 이 셋 말고 또 누가 굉장히 지엽적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 췌장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바이카본이라는 것이 분비됨으로써 위에서 산 아주 시게 된 그 카임이라고 해서 죽 같은 것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때에 이것이 분비되고 담즙이 분비되어서 이거를 빨리 중화를 시켜서 중성 환경을 만들어야지만 췌장에서 분비되는 이 세 가지 단백질 소화 효소제 트립신이죠. 그 다음에 라이페이즈, 그 다음에 에밀레이즈 이것이 자기의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전에는 이런 거 그렇게 책에도 없고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공부하니까요. 이 세 효소가 췌장 자체를 소화시키지 않고 십이장에 나오면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소화를 시킵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다 코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MMM이라는 초콜릿가 코팅이 되어 있죠. 그것처럼요. 그러면 그 코팅되어 있는 그 껍질은 뭔지 아세요? 그게 지방입니다. 그러면은 담즙에 노출이 됨으로써 유화돼 가지고 십이장에 나가는 동시에 팡 터져 가지고 활성화되기 때문에 소화가 되지 않고 십이지장까지 밀려온 음식들을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깨고리가 올챙이를 낳지요. 그러면 올챙이는 처음에요. 이런 동그란 막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자라면서 올챙이가 커지면은 그게 다 펑 터지면서 꼬랑지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붕어처럼 헤엄도 치고 다니다가 그 다음엔 다리가 나오면서 깨고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요 하나하나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러한 입자들, 이러한 활성화되어 있는 효소들을 볼 수 없는 것이온데요. 요거 하나하나를
그리고 물론 우리요 위에서도요 펩신이라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이제 펩시노젠이 처음에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염산을 만나면은 그때 활성된 효소로서 펩신이 돼서 단백질을 소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단백질은 그렇게 해서 소화를 시키지만 그 펩시노젠은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 자체도 단백질 아닙니까? 그거는 소화를 안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꼭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췌장은 아주 까다로운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선장기이기도 하지만 또 외분비를 분비하여 소화를 적극적으로 돕는 이런 그 장기인데요. 섬세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얘는 밤이면 자야 됩니다. 낮에는 활동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밤에 위가 비어 있어야지 췌장도 쉽니다. 뿐인가요? 식사 시간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식사 시간에 식사를 안 하고 넘기면 위에서 쪼르륵 하고 15분이나 한 20분 지나면은 위액이 내려가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식사도 제 시간에 못 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 바빠서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보셨나요? 그와 같이 해서 준비되어 있는 효소가 12지장으로 위에서부터 12지장으로 딱 위액이 내려갈 때에 췌장에서도 준비된 것이 다 나갈 건 나가고 그냥 무마시킬 건 무마시키고 이제 모든 계획을 다 바꿔버립니다. 공천내 그리고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췌장은 우리가 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정한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시고 이와 같이 규칙 생활을 하는 것은 췌장의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무셔야 췌장도 밤에 주무십니다. 또 이거는 식이요법은 아니지만 매일같이 운동을 하심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돼야 이 아주 섬세한 이 장기가 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보수작용이 잘 됨으로써 늘 건강을 유지하겠죠. 그 다음에 또 아주 치명상을 입게 나쁜 것이 있어요. 뭘까요? 간식, 과식은 췌장에게 아주 나쁜 것입니다. 간식, 과식을 일절 안 하시고 제가 이제 꽤 나이가 됐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골골하고 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는 편이에요. 왜? 간식 일절 안 하고 과식을 아주 절대로 안 하려고 의지로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어떤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아차하게 과식하는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 나를 꾸짖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에 더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고 또 계속 유지시키고 우리를 다시 나쁜 습관에서 좋은 습관을 훈련을 시킴으로써 여러분이 보다 더 좋은 건강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